일본 기업들이 한국으로 몰려옵니다. 경기도 일대에 공장을 짓고 있죠. 바로 반도체 장비 기업들입니다. 도대체 왜 한국을 선택했을까요? 세계적인 장비 기업들을 보세요. 용인 원산면에 R&D 센터를 짓죠. 투자 금액만 2천억 원이 넘습니다. 단순한 투자가 절대 아닙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부탁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이 큰 힘이 됩니다. 더 좋은 정보로 보답하겠습니다. 과거 2019년을 기억하시나요? 일본이 수출 규제를 단행했었죠. 소재 부품 공급을 끊겠다고요. 그때와는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은 오히려 한국에 들어옵니다. 고쿠사이 일렉트릭도 왔습니다. 평택에 공장을 증설하고 있죠. 이유는 생각보다 아주 간단해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때문이죠. 세계 메모리 시장을 꽉 잡고 있거든요. 점유율이 합쳐서 70%가 넘습니다. 일본 기업에겐 최대 고객인 셈이죠. 고객 옆에 있어야 돈을 법니다. 물류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죠. 납품 속도도 훨씬 빨라집니다. 비즈니스의 기본 원칙인 겁니다. 기술 변화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HBM 같은 첨단 제품을 보세요. 개발 단계부터 협력이 필수예요. 피드백이 바로바로 와야 하거든요. 한국만큼 좋은 테스트베드가 없죠. 세계 최고의 양산 능력이 있습니다. 신장비를 가장 먼저 써보는 곳이죠. 일본 기업에겐 기회의 땅입니다. 쉽게 비유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최고급 요리사가 있다고 칩시다. 가장 신선한 재료가 필요하겠죠? 그럼 농장 옆으로 이사가는 겁니다. 일본 반도체의 역사를 볼까요? 1988년 N 세계 1위였습니다. 시장 점유율 50%를 차지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점유율이 10% 아래로 추락했죠. 제조 경쟁력을 상실한 상태예요. 하지만 소재와 장비는 다릅니다. 여전히 세계 최강자 자리를 지키죠. 감광핵 같은 핵심 소재를 보세요. 일본 기업 점유율이 90%입니다. 대체 불가능한 기술력을 가졌죠. 이걸 무기로 한국과 손잡는 겁니다. 미중 갈등도 아주 큰 이유입니다. 미국이 중국 반도체를 규제하죠. 일본 장비에 중국 수출이 막혔어요. 새로운 판로가 절실히 필요했죠. 한국이 완벽한 대안이 된 겁니다.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안전하니까요. 미국도 한일 협력을 지지합니다. 공급망 안정화에 도움이 되거든요. 하지만 일본의 야망은 따로 있죠. 단순히 장비만 팔려는 게 아닙니다. 제조 강국의 부활을 꿈꾸거든요. 아피더스 프로젝트가 그 증거죠. 2022년에 시작된 국책 사업입니다. 토요타와 소니가 돈을 모았어요. 목표는 2027년 이 나노 양산입니다. 단숨에 최첨단으로 가겠다는 거죠. 한국의 생태계를 흡수하려 합니다. 한국에서 기술 노하우를 배우죠. 인재들과 교류하며 성장합니다. 장기적으로는 경쟁자가 될 겁니다. 구마모토 현장을 한번 볼까요? 대만 TSMC 공장이 들어섰습니다. 일본 정부가 4조 원을 지원했죠. 반도체 부활의 사활을 건 겁니다. 한국 용인과 일본 구마모토입니다. 이 두 곳이 거대하게 연결됩니다. 동북아 반도체 벨트가 생겨나죠. 세계 지도가 바뀌고 있는 겁니다. 한국 경제에는 어떤 영향일까요? 일단은 긍정적인 신호가 큽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생겨나죠. 국내 소부장 생태계도 커집니다. 용인 클러스터가 더 강해집니다. 300조 원 투자가 예정돼 있죠. 세계 최대 규모의 단지입니다. 일본 기업들이 힘을 보태는 거죠. 하지만 마냥 좋아할 순 없습니다. 기술 유출 우려가 분명히 있거든요. 핵심 인력이 빠져나갈 수도 있죠. 격차를 확실히 벌려야만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소부장 기업에 주목해야 합니다. 일본과 협력하는 기업을 찾으세요. 낙수 효과를 누릴 곳들입니다. 숫자로 보면 흐름이 명확합니다. 2023년 일본의 한국 투자액이죠. 전년 대비 40% 이상 늘었습니다. 돈의 흐름은 거짓말을 안 해요. 2024년에도 추세는 계속됩니다. 칸토덴카 공업도 천안에 왔습니다. 흑수가스를 생산하는 기업이죠. 한국 투자를 계속 늘리고 있어요. 이건 시스템 붕괴보험과 같아요. 공급망이 한 곳에 쏠리면 위험하죠. 일본 기업도 분산을 원합니다. 한국이 가장 안전한 투자처인 거죠. 미래 시나리오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강력한 동맹 모델이죠. 한일이 기술을 나누며 성장합니다. 대만을 넘어서는 힘을 갖게 되죠. 둘째는 치열한 각자 도생입니다. 일본이 제조 기술을 다 배웁니다. 그리고 한국을 위협하게 되죠. 2030년이 중요한 분수령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 가야 합니다. 기술 추격차를 유지해야죠. 일본이 따라올 수 없게 말이에요. 그게 진정한 협력의 조건입니다. 투자자라면 시야를 넓히세요. 삼성전자만 쳐다볼 때가 아닙니다. 장비와 소재 밸류체인을 보세요. 숨겨진 알짜 기업들이 많습니다. 반도체 ETF도 좋은 대안입니다. 개별 종목 리스크를 줄여주죠. 소부장 ETF 수익률을 확인하세요. 시장 평균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역할도 정말 중요합니다. 세제 혜택을 더 늘려야 해요. 외국 기업이 오고 싶게 만들어야죠. 규제는 풀고 지원은 늘려야 합니다. 지금은 경제전쟁의 시대입니다. 총성 없는 전쟁터나 다름없죠. 기술이 곧 국가 안보입니다. 반도체가 핵심에 서 있고요.
일본의 투자를 이용해야 합니다. 우리의 제조 경쟁력을 키우세요. 그들의 원천 기술을 활용하세요. 철저하게 실리를 챙겨야 합니다. 결론을 명확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일본은 지금 한국이 필요합니다. 최대 고객이자 파트너니까요. 이 기회를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오늘 내용을 세 줄로 요약할게요. 첫째, 일본 소부장이 한국에 온다. 둘째, 삼성과 하이닉스 때문이다. 셋째, 실리를 챙길 기회다. 지금 당장 관련 뉴스를 검색하세요. 어떤 기업이 들어오는지 보세요. 그리고 투자 리스트를 만드세요. 아는 만큼 기회가 보일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알찬 정보로 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